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운대 루이씨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랜만이라고 해야 되나? 1회 오전 일찍부터 부전역에 나와 있는데요. 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번 연도에 부전역에 KTX 이음이 추가 투입되면서 청량리 방면 왕복 8회, 강릉 방면 왕복 3회, 이렇게 총 왕복 11회의 정기 KTX 이음이 투입이 되게 됐는데, 자, 기존의 KTX 이음이 부전역에서 태화강역까지 무정차로 운행했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절반 정도의 열차는 센텀역이나 신해운대역 같은 이제 중간 정차역에 정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연선 인구가 가장 적고 이용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라서 KTX 이음의 정차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에 소재한 남창역에 가보려고 하는데, 자, 과연 이 근처에는 어떤 곳이 있는지, 또 KTX 이음이 정차할 만한 그런 곳인지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시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갈 남창역이란 곳은 부전역으로부터 보자 18정거장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인데, 저는 여기 남창역에 전철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닌, 자, 방금 제가 입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KTX가 정차하게 된 그런 역이기 때문에, 자, 10시 2분에 출발해서 10시 34분에 도착하는 KTX 708 열차, 이 열차를 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시간은 30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승강장에 내려오니까 열차가 정차를 하고 있는데, 보자, 출발까지는 약 6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이제 저쪽 방향으로 부전역을 종점으로 하는 동해선 전철이 들어오고 있네요. 방금 저 열차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동해선 하행 방면으로 출발해야 될 이 열차에 신호가 들어오지 않았나 싶네요. 아, 신호 들어왔다. 지금 현재 감속 신호가 현시되어 있습니다. 아니다, 지금 저 동해선 열차가 저쪽 1, 2번 승강장 쪽으로 들어갔으니까 이 KTX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구나. 뭐 그냥 아까부터 계속 신호기에 불이 들어와 있었던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오늘 탑승할 KTX 이음은 501호기, 중부 내륙선 KTX가 처음 개통했을 때 그때 투입이 된 그런 열차가 되겠습니다. KTX 이음으로서는 가장 처음 만들어진 그런 차량이라고 하네요. 야, 오늘 이렇게 KTX 이음 이제 초도 편성 열차를 타게 될 줄은 몰랐는데, 자, 그러면 열차에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6호차 맨 뒤 끝자리를 예약을 해놨는데, 이 끝자리를 예매해두니까 앞에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네. 뭐 몇몇 타고 있는 사람들은 보이는데, 제 앞으로 한 3자리 정도는 이렇게 빈 좌석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야, 덕분에 오늘은 좀 촬영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뒷자리 예매했으니까 누워서 가자. 자, 그리고 열차는 이렇게 10시 2분 딱 제 시간에 맞춰서 부전역을 출발합니다. 보통 KTX가 오른쪽에 보이는 5번 승강장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이렇게 6번 승강장에서 출발을 하게 되네요. 이제 아무래도 중앙선 KTX하고 동해선 KTX가 증편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승강장 2개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열차는 이렇게 분기기 몇 개를 거쳐서 이제 5번 승강장이 있는 동해선 하행 본선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정차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중간 정차역 없이 바로 남창역에 정차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남창역 다음 태화강역, 이런 식으로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열차는 거제마지역을 통과, 곧바로 속도를 올려서 거제역을 120km 정도로 통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방금 이제 거제역을 통과할 때까지만 해도 110에서 120km 정도로 꽤 빠른 속도를 달려주고 있었는데, 이렇게 교대역을 통과하고 나면 온천천 앞에서 큰 곡선 구간이 하나 있기 때문에 속도를 50km 이하로 줄이게 됩니다. 저쪽으로 열차 선두 부분이 보일 정도로 이제 곡선이 꽤 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 다시 직선 구간 들어왔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동해역을 통과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시 이렇게 직선 구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동해선의 최고 속도인 120km까지 속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차는 이렇게 수영강 위에 있는 역인 부산 원동역이란 역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 역을 통과하고 나서도 이제 방금 통과를 했던 그런 큰 곡선 구간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거의 90도에 가까운 이제 그런 커브 구간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렇게 열차 선두분이 보일 정도로 꽤 큰 곡선 구간을 지나가게 됐는데, 여기도 약 70에서 60km 정도로 속도가 제한이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부산 시내 구간 동에서는 이렇게 방금 보셨던 것처럼 옛날 동해남부선 선형을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복선화를 한 구간이 많기 때문에 서행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1관까지는 제한 속도가 120km 정도로 제한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1차는 이렇게 센텀역을 통과합니다. 이제 이 센텀역에도 일부 KTX 이음이 정차를 하게 됐는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열차는 남창역까지 바로 가는 열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센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용객으로만 보면 여기 센텀역이 남창역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많은 그런 역이죠. 자, 그리고 열차는 이렇게 부산 센텀시티 백스코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저 큰 전시장이 이제 백스코가 되겠습니다. 뭐 부산 사람은 모르는 사람 없으려나? 자, 그리고 이렇게 백스코역을 통과하자마자 바로 해운대 터널이란 터널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옛날에 수비 삼거리, 그러니까 올림픽 교차로 쪽을 따라가는 선형으로 이제 동해남부선 선로가 나 있었는데, 이렇게 복선화를 하게 되면서 부지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장산 밑으로 터널을 뚫게 됐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열차는 이렇게 해운대 터널을 지나서 신해운대역을 통과하게 되는데, 보자, 평소보다 좀 느린 속도로 통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열차는 앞서가는 열차와의 안전거리 유지를 위해 천천히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송정역에서 대피하는 열차가 한 대 있어가지고 잠시 이렇게 천천히 운행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아직 앞에 운행을 하고 있는 전철이 대피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다, 다시 속도 올리나? 다시 속도를 올려주고 있는 것 같네요. 어디 보자, 지금 대피를 하고 있는 전철이 있으려나? 이렇게 신해운대역을 지나 송정터널을 통과하게 됐는데, 자, 왼쪽에 전철이 정차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송정역을 통과를 하게 되는데, 자, 전철이 정차를 하고 있나? 지금 저쪽에 전철이 대피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뭐 열차가 잠시 신해운대역에서 서행을 하게 되기는 했는데, 뭐 그렇게 크게 문제없이 운행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열차는 오시리아역을 통과. 야, 역시 부산 롯데월드 오늘도 저렇게 텅텅 비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야, 저기 장사는 제대로 될련가? 부산 롯데월드 조감도는 진짜 엄청 맛깔나게 뽑아놨었는데 손님이 없는 걸 보니까 아쉽네, 아쉬워. 지금 열차 안내 영상으로는 저런 것도 나오는구나. 앞에 열차가 저렇게 쌓이게 되면서 이제 서행을 하게 된다. 이런 동해선이나 중앙선 열차들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이제 경부고속선에서 저런 식으로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전광 게시판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야, 일본 갔다 오니까 저런 것도 바뀌었구나.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지나가고 있는 곳은 청강리 공영차고지. 이제 해운대나 기장 쪽을 이제 기점으로 하는 버스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부산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그런 버스 차고지가 아닐까 싶네요. 자, 그리고 1차는 다른 일반 열차들도 정차를 하는 기장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약 100km 정도의 속도로 이제 무난하게 통과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1차는 이렇게 일광역을 통과.
기장역부터 이제 120km에 못 미치는 그런 속도로 계속 달려주고 있는데 여기 일광역부터는 제한 속도가 150km로 조금 더 선형이 좋은 그런 구간을 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바로 속도를 높여주고 있네요. 일단 지금은 약 130km까지 이제 속도를 올려서 달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구간이 150km까지 달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해도 이제 곳곳에 600레디우스, 800레디우스의 곡선 구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일부 곡선 구간에서는 이제 110km나 130km까지 속도를 줄여서 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좌천역을 앞두고 이런 곡선 구간에서는 이제 속도를 조금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110km 정도로 운행을 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열차는 동해선 광역전철 2단계 구간인 좌천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제 16년에 최초로 동해선 전철이 개통했을 땐 1관까지만 개통이 되었었는데 비교적 최근인 22년도에 태화강역까지 연장이 되었죠. 이제 그때 제가 오늘 목적지로 하고 있는 남창역에도 전철이 개통되게 됐었는데 그 남창역에 전철이 개통되던 당시에 그때 이제 남창역이 핀피역으로 엄청나게 욕을 먹는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게 되었었는데 원래 이제 남창역에는 전철이 개통하게 되면 이제 무궁화호나 새마을호 같은 일반 열차는 정차를 하지 않을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전철이 개통하기 직전에 이제 울주군에서 선로를 점거하겠다는 등의 그런 행동을 벌이면서 이제 다시 무궁화호가 정차를 하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 뉴스를 찾아보면 이쪽 정치권에서는 무궁화호를 정차시키지 않으면 선로를 점거하겠다는 등의 이런 협박 같은 거를 했다고 하네요. 전철이 개통되고 며칠 후에 바로 다시 무궁화호가 정차를 하게 됐었다고 하는데 저는 남창역에 일반 열차가 정차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반협박식으로 해서 정차를 시킨 거는 문제긴 한데 자,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지금 이렇게 이제 서생역을 통과해서 열차는 울산시로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간이 이제 동해남부선 구간 중에서 가장 선형이 좋은 구간이라서 자, 이렇게 120km 계속해서 속도를 올려주고 있네요. 자, 141km 150 가까이 달려주고 있네요. 근데 이렇게 선형이 좋은 구간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 다음 역인 남창역에 이렇게 정차를 하기 때문에 바로 다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좀 빠르게 달릴 거면 빨리 달려보지. 아쉽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남창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남창역 뭐야? 타는 사람 좀 있구나. 오, 신기하네. 근데 왠지는 모르겠는데 10시 35분 1분 늦게 도착을 하게 됐네요. 자, 보자. 오, 타는 사람이 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 이용객이 생각보다 없을 줄 알았는데 저번에 제가 그 최속달 중앙선 KTX를 타고 이렇게 청량리에서 부전으로 왔을 때 덕소역에서 이용했던 승객들이랑 비슷한 숫자가 아닌가 싶네요. 자, 그리고 내리는 사람도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셋, 넷, 저까지 한 5명 정도가 부전역에서 KTX를 타고 여기 남창에 내린 것 같습니다. 방금 아까 저쪽에 타는 사람까지 해가지고 한 20명 정도 타고 내렸으려나? 이용객은 한 20명 정도 있었던 것 같고 일단은 역 앞으로 나가서 도대체 이 남창역 앞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KTX를 타고 오기는 왔습니다만 아마 이 사람들이 KTX를 타고 온 이유도 전철보다는 한 30분 정도 더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창역까지 KTX를 타고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전철을 타게 되면 부전역에서 남창역까지 정확히 1시간 정도 걸리고
방금 이렇게 KTX를 타고 오니까 33분 정도 걸렸잖아요. 이렇게 보면 조금 시간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아마 저 이외에 탔던 저 네 분은 한 30분 정도 더 빠르게 이동을 하기 위해서 KTX를 타고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사실 저는 여기 옛날에 전철을 타고 몇 번 와본 적이 있었는데, 자 지금 이렇게 역 앞 분위기는 뭔가 좀 역세권 같은 거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저쪽에 뭐 주거단지 같은 것도 많이 보이고, 사실 이 남창이라는 동네가 어떻게 보면 좀 역사적으로 안 좋은 그런 일이 있었던 그런 동네라고 해야 되나? 저런 아파트들 혹시 언제 지어진 아파트들 같나요? 보통 이제 저런 형식의 아파트들 하면 이제 90년대 초반이나 90년대 중반쯤 만들어진 그런 건물들이잖아요. 자, 여기 이런 빌라나 원룸 같은 것도 그렇고 이제 90년대 중반쯤에 만들어진 그런 건물들이 많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동네가 왜 그러냐면 조금 이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자면, 혹시 옛날에 온산병이라고 여기 울산 온산 공업지대 인근에서 발생했던 그런 산업병 같은 거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에서 환경 파괴하면 이제 단골적으로 이제 등장하는 그런 소재이기도 한데, 그 온산병으로 피해를 입었던 주민분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법원에서 산업재해로 인정을 처음 받으면서 이쪽 남창역 인근으로 이주를 많이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 동네에는 이런 아파트라던가 주거단지 같은 게 많이 생기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걸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옛날 남창역 역사가 이렇게 아직 보존이 되어 있네요. 이제 이거는 옛날 동해남부선 시절에 사용을 하던 그런 역사 건물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 온산 쪽에 살던 주민들이 이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아서 보상을 받았던 데가 1986년쯤인가 그때쯤 되는데, 야, 이제 그 당시면 아직까지는 이제 전두환 정권, 우리나라 아직 군부 독재 정권인 그런 시절이잖아요. 야,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례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었다고 하네요. 아마 그 당시에는 이제 올림픽 같은 것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 하니까 이제 국제사회 눈치를 본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해준 게 아닌가 싶은데, 자, 뭐 어찌됐든 이렇게 90년대 지어진 아파트라던가 이런 원룸이 많은 이유가 그 당시에 온산 쪽 주민들이 이주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많이 생겼다는 거.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역 앞에 있는 남창 옹기종기 시장 쪽으로 오게 됐는데, 이제 매 3일마다 열리는 꽤 규모가 있어 보이는 이런 5일장이 열린다고 하네요. 오늘 마침 딱 장날이라서 이렇게 시장에 사람들이 꽤 많이 모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야, 어쩐지 아까 남창역에 KTX 이용객이 좀 많아 보인다 했는데, 오늘 이렇게 장날이라서 아마 이용하는 승객들이 좀 있었던 것 같네요. 야, 뭐야, 여기 아케이드 있는 곳뿐만 아니고 저렇게 밖에까지 이렇게 장판이 펼쳐져 있습니다. 야, 옛날에 남창역 몇 번 왔을 때는 그냥 사진이나 몇 개 찍으러 왔었지, 이렇게 시장이 꽤 큰 규모로 열리는 거는 처음 알았네요. 근데 뭐 그렇게 다른 지방의 전통시장하고는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그래도 동네 규모에 비해서 사람이 엄청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저거는 뭐요? 대통령님 방문 식당. 저런 것도 있네. 야, 언제 왔다는 거야? 보자. 1월 23일. 야, 최근에 울산 방문을 하면서 한번 왔던 모양이네. 대구탕, 아구찜 이런 것도 맛있을 것 같은데, 이제 혼자 왔으면 또 이런 시장 하면 또 국밥을 빼놓을 수 없죠. 자, 제 자주 가는 국밥집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식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뉴는 여기가 부산에 있는 국밥집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선지국밥하고 이제 소머리 곰탕 같은 거를 주로 판매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일단 선지국밥을 하나 주문했는데, 자, 이제 여기가 장날이 아닌 날에도 이렇게 영업을 하는 그런 가게라서 예전에도 몇 번 와본 적이 있었거든요. 일단 뭐
이 근처 국밥집은 여기가 제일 나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여기서 식사를 하고 좀 더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렇게 국밥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 한 그릇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최근에 돼지국밥만 엄청 많이 먹었었는데 선지국밥 꽤 오랜만에 먹는구만. 아 시원하다. 야, 그리고 요새 국밥집 같은 데 가면 이런 김치 같은 거는 만들어서 쓰는 김치가 아니고 사서 쓰는 김치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가게는 다 이렇게 김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야, 또 이 김장김치 맛이 다르지 또. 아, 맛있다. 이렇게 김치뿐만 아니고 다른 반찬도 다 요즘은 이제 보기 드문 직접 만들어서 파는 그런 가게입니다, 여기가. 야, 이 반찬이 진짜 장난 아니네. 아니 진짜 제 구라치는 게 아니고 옛날에 여기 몇 번 왔을 때도 이런 식으로 반찬을 직접 다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국밥집이지. 우리나라 팔도에서 국밥이 안 유명한 곳이 어디 있겠느냐만, 이제 여기 부산이나 울산 근처에서는 국밥 하면 다 돼지국밥밖에 없거든요. 이제 서울 같은 데서는 이런 선지국밥 맛집 같은 거를 찾기가 쉽잖아요. 부산, 울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지국밥이나 소머리국밥 같은 걸 판다는 거, 이제 그런 게 특징이어서 이제 이쪽 남창 옹기종기 시장의 국밥이 꽤 유명한 편이라고 하네요. 야, 진짜 이런 거 먹을 기회 흔치가 않다. 어우, 잘 먹었다. 어우, 반찬도 맛있긴 맛있는데 국밥 양이 많다 보니까 배불러서 더는 못 먹겠네요. 아, 자 그러면 슬슬 정리하고 다시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아, 잘 먹었습니다. 예. 아야, 맛있네. 야, 이렇게 밥 먹고 나오니까 지금 이렇게 줄을 서고 계신 분들도 있네요. 인기가 꽤 많나 보다. 전에 장날 아닐 때는 줄까지 설 정도는 아니었는데. 야, 그리고 이런 도기 이제 그릇 같은 것도 팔고, 이런 도자기하고는 관계가 없긴 없는데 이 근처에 보면 외고산 옹기마을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제 그쪽에서 나온 그릇들인가 이것도? 옹기하고는 관련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 야, 여기 요래 호떡 같은 것도 팔고. 오. 야, 여기 그래도 사는 사람에 비해서는 뭔가 좀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끝까지 완전 시장판이구만. 야. 자,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외고산 옹기마을이라는 곳에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뭐 걸어가면 30분 정도, 뭐 버스를 타고 가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 6분 정도가 걸린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일단 버스를 좀 타러 가보도록 할까요? 아, 딱 오니까 버스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네요. 자, 이거 타면 되나? 뭐 가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으쌰. 자, 이렇게 735번 버스를 타고 이렇게 외고산 옹기마을 앞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오, 뭐야, 저 버스를 타면 이제 명촌 차고지, 이제 울산 시내까지 갈 수 있는 모양이네요. 뭐 어찌됐든 이제 남창 인근에 이렇게 외고산이라는 국내 옹기로 유명한 그런 곳이 있어서 한번 와봤는데, 이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옹기가 국내 생산량의 절반을 넘는 그렇게 꽤 큰 비중을 차지를 한다고 하네요. 오, 저쪽에도 저렇게 이제 옹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일단 건너가 보도록 합시다. 뭐야, 또
이 양반도 여기 왔었다고? 자, 그리고 여기 옹기마을 옆에 보시면 지금 요 밑에 이렇게 폐터널이 하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옛날에 길이 있었던 흔적이 옛날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라고 합니다. 야,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열차가 다니던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풀도 많이 자라고 이런 곳이 되어버렸네요. 아마 저쪽이었나? 이제 저 근처에 외고산역이라는 역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뭐 열차가 정차를 하지는 않았고 이제 이 지역에서 축제 같은 거를 하면서 잠시 정차를 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야, 그리고 이런 똑같은 거를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도 하는 모양이네요. 오, 멋지다. 야, 진짜 어딜 가나 다 이런 옹기밖에 없는구만. 야, 보니까 이렇게 주문 제작 같은 것도 해주는 모양입니다. 오, 야, 다 이런 옹기 파는 그런 곳밖에 없네. 오, 그리고 옆에 중국어가 좀 들리는데, 야, 이런데 외국인 관광객이 온다고? 신기하네. 지금 한국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이 있더라. 꽤 신기하네. 자, 그리고 지금 저쪽에 보이는 게 외고산 울산 옹기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 좀 뜬금없는데, 이제 스페인 포도주 숙성 용기 옹기 박물관인데 이런 걸 전시해 놓나? 잠시만. 오늘 월요일인데 이거 날짜를 잘못 맞춰가지고 휴관일에 이렇게 옹기 박물관에 찾아오게 됐네요. 잠시만, 좀 구경해 볼라 했는데 아쉽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없구나. 이거 그래도 여기는 무슨 도기 타일 같은 걸로 이렇게 학생들이 작품을 몇 개 만들어 놓은 것 같네요. 이런 건 예쁘네. 울산 세계 옹기 문화 엑스포. 참고로 아까 제가 소개를 드렸던 이제 외고산역도 이거 세계 옹기 엑스포를 하면서 이제 만들었던 그런 곳이라고 하네요. 야, 이런데 우리나라 관광객들은 왜 안 오는 거야 도대체? 그래도 이런 게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적인 분위기라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느끼기는 굉장히 좋은 곳이 아닌가 싶네요. 오, 그리고 여기는 옹기 아카데미. 뭐 무슨 체험 같은 걸 하거나 이제 옹기 만드는 법 같은 걸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인가? 저쪽에 저렇게 가마가 보이는 걸 보니까 이렇게 체험 같은 거를 하고 이제 옹기 만드는 법 같은 걸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네요. 야, 여기 가마 위쪽으로도 올라와 봤는데, 야, 이거 꽤 신기하게 생겼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쌓아가지고 그릇을 넣어 놓고 이제 불을 지피는 건가? 오, 그리고 여기는 옹기길 1가마. 아까 그 아카데미 가마 말고 여기는 진짜 도기 장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가마인 것 같네요. 이렇게 또 걸어오다 보니까 뭐 마을 한 바퀴를 다 돌아본 것 같네요. 야, 근데 진짜 온 천지 이런 옹기밖에 없네. 역시 국내 점유율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이런 옹기 같은 걸로 좀 자부심이 있는 그런 동네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구경은 이쯤 하고 다시 남창역 쪽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버스를 타고 왔었는데 뭐 그렇게 거리가 멀지는 않으니까 이번에는 걸어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밑에 보이는 이제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를 쭉 따라가면 남창역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애초에 저 멀리 아파트가 보이는구나? 그냥 이 큰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야, 뭐야, 지금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여기 옛날에 외고산역으로 쓰였던 승강장의 흔적이 보이네요. 아직 승강장은 그대로 남아 있구나. 이제 뭐 물론 선로 같은 거는 지금 다 철거되고 이제 자갈만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야, 폐선된 지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데 완전 흔적도 없이 다 이제 철거를 해버렸네. 참고로 지금 복선 전철화를 하면서 이설된 선로는 산길을 따라 올라오지 않고 이제 산 밑에 터널을 통해서 이제 열차가 지금 동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 근데 이제 선로 같은 건 다 걷었어도 저렇게 거리 표식 같은 거는 아직 그대로 남아 있네요. 거리 표식은 꽤 새 것처럼 보이는데, 오, 저런 거는 다 철거를 안 하고 그냥 남겨놨구나. 57.6이라 부산진역 기점으로 57.6km인 모양이네요. 참고로 지금 남창역이 이제 부산진역 기점으로 52.2km에 있는 지점인데 이렇게 선로를 복선화를 하면서 거리가 약간 줄어들게 됐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요 오른쪽으로 산길을 따라 이렇게 선로가 나 있었던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긴 터널을 뚫을 기술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산 쪽으로 최대한 올라온 다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폐터널을 이제 짧게 뚫어서 열차가 동행을 했었다고 하네요. 뭐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산까지 올라올 필요 없이 바로 긴 터널을 뚫어서 그렇게 통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뭐 쓸데없는 잡담은 그만하고 빨리 역 쪽으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말만 하다가 여기 언제 돌아가겠노. 이야, 드디어 이제 이설된 동해선 선로가 보이네요. 오, 뭐야, 저쪽에 화물열차 온다. 오, 보니까 7,505대 디젤 기관차가 견인하는 화물열차인 것 같습니다. 어디서 오는 열차려나?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깔끔하게 이설이 된 복선 선로 옆에 이렇게 오른쪽에 저 조그만한 터널이 있는데, 이제 저 터널도 옛날 동해남부선 폐선의 흔적이 되는 그런 터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창역부터 여기까지는 옛날 단선 선로였던 곳을 이제 활용을 해서 만든 그런 곳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남창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현재 시각은 12시 44분 정도 됐고, 이러면 남창역 도착해서 구경하는 시간을 2시간 정도 가져봤던 것 같네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남창역 인근 그래도 생각보다 구경할 것도 많고 뭐 나름 관광전도 있는 그런 동네인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KTX가 설만한 곳이냐 하면 또 그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뭐 제가 아까 부전역에서 이렇게 KTX를 타고 여기 남창역까지 오기는 왔습니다만 글쎄요. 아니 뭐 방금 갔다 왔었던 외고산 옹기마을도 그렇고 여기 옹기종기 시장도 그렇고 뭐 그렇게 매력이 없는 그런 동네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무궁화호 정차를 안 시키면 뭐 선로를 점거하겠다거나, 분명히 이런 행동 자체는 잘못된 게 맞기는 맞죠. 뭐 몇 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뭐 아직까지는 KTX가 하루에 한 편만 정차를 하는 그런 역이기도 하고, 뭐 추후에 나중에 이용객 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용객이 많아진다면 뭐 정차 편수를 늘려도 되겠고, 이용객이 많지 않다면 나중에 열차를 다시 없애도 되겠고, 이제 이런 수요 같은 거를 확인하면서 이런 남창역에 대한 일반 열차 정차 같은 거를 결정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